일단은 우리가 파일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자, HTML 문서의 목차에다가 자, 지금까지는 웹 표준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레이아웃 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건너뛰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거 끝났고 쓱 이걸로 쓰면 안되지. 자,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레이아웃 짜는 거, 그 다음에 추가로 알면 되는 거 말고 그 사이에 클래스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자바스크립트만 할 건 아니고 이제 jQuery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만들까 같이 만들까 고민했는데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따로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첫 번째 목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OL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곳에 LI를 만들어서 링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위치는 뭐 동일한 곳이니까 이곳에다가 자, 저는 JS라는 JS 하나 만들고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슬슬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한다면 뭐 폴더 하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구현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참고하십시오. 그럼 또 저는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JS001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자, JS 파일 insert라고 하겠습니다. .html. 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파일 열을게요. 열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뭐 기본적인 내용 죄다 쓰지 말고요. 일단은 자, 복잡해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HTML 코드를 먼저 쓴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요거 두 줄은 원래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넣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빼고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줄에는 JS001 JS 파일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위치는 네 군데예요. 여기다가 그냥 H1으로 하나 해서 자,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곳 네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아니라 H2로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자, 처음에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는요, 바로 헤드 요소 내부에 작성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작성하는 곳은 바디 내부에서 요소들 사이에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디가 끝나기 전 마지막에 작성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의 하나는 외부에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소 자체에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소위 이거를 인라인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 사실 다섯 가지지만 네 가지를 쓴 이유는요. 자, 이 마지막 방법은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할 수가 없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헤드에다 쓴다 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이 헤드, 대부분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태그 기준으로 뭐 전에 쓰기도 하고 나중에 쓰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그냥 HTML 문서 내부에 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곳에다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때 여기다 쓰는데 뭐 소위 말해서 그냥 document write 이렇게 쓰고요. 생긴 게 좀 특이하죠? 자, 요 사이 바로 사이에다가 따옴표를 쓸 건데 헛따옴표를 쓰시든 쌍따옴표를 쓰시든 이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콧따옴표로 시작했는데 쌍따옴표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쌍따옴표로 시작했는데 콧따옴표로 끝난다거나, 이건 안 돼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쓰고 이 사이에다가 자, 헤드 내부에 스크립트 작성이라고 해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띵. 자, 그러면 결과는 어디 뜨나요? 내가 작성하고 있는 내용들보다 먼저 작성이 되어져 있죠. 그럼 얘도 그냥 보지 마시고 F12번 눌러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얘로 한번 쓱 찍어 볼게요. 글자를 해서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헤드 내부에 H1보다 먼저 떠 있는 거, 단순한 글자로만 들어가 있죠. 결과물이. 이거 나는 태그로 만들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방법 있어요. 그냥 태그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P 이렇게 끝에도
/p. 그러면 결과는 p 태그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자,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이건 태그인데 태그를 왜 따옴표로 감싸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설명해도 좀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요, 이 p 태그는요, 우선 말씀드리면 자바스크립트는 태그라는 아이를 1차적으로 모릅니다. 그냥 글자예요. 그래서 글자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따옴표를 쓰게끔 되어져 있는데, 따옴표를 써서 하나의 그냥 글자를 작성하고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도큐먼트에 써라, 즉 도큐먼트 바디 쪽에다 써라 라고 해석이 되면서 어디를, 이 문자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그대로 갖다 써라 라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쪽에 오면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따옴표가 벗겨지면서. 그러면 바디 쪽에서는 따옴표가 벗겨졌으니까 이거 태그네 라고 인식이 되는 것 뿐인 거죠. 자, 이렇게만 계속 해석하시면 매우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거는 헤드 태그 내부에 스크립트 태그라는 걸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덧붙여 드린 건 도큐먼트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화면상에 써라, 화면상에 쓰는 건데, 그게 만약에 글자 또는 문자라면 따옴표라는 걸 이용해서 그 내부에 작성하게끔 되어져 있다. 네, 딱 거기까지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많이 이해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여기 있는 바디 내부에서 요소들 사이에 작성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나는 이거를 li가 하나 둘 셋 넷 썼는데 여기 또 하나 더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내가 뭐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써서 이곳에다가 도큐먼트 라이트 해가지고, 자, li 요소를 생성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맨 마지막 거 아니면은 추가 작성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자, 그럼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여기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12 눌러서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보시면 스크립트 태그도 들어있는데 li도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스크립트 태그에 의해서 문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아이는 HTML 요소에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써버리면 문법의 영향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기도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스크립트를 이렇게 쓰면 나중에 스크립트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수백 수천 개가 들어가는데 찾아내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좀 많이 썼긴 했죠. 자, 요런 비슷한 형식으로 쓰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HP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PHP가 굉장히 가볍게 빠르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태그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고요. 또 뭐 JSP나 .NET 이런 아이들도 약간 그런 성향을 좀 띠고는 있습니다. 뭐 제가 백엔드 쪽을 잘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는 제가 잘 모르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랭귀지들이 섞여 있으면 컨텐트 분리가 안 되잖아요. 내용과 각각의 역할과 언어들이 역할을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쓰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디 내부의 요소사에 작성하는 것은 뭐다? 권장하지는 않는다.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쓰는 게 가끔씩 있습니다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딜리트 태그로 저는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아직 첫 번째 거는 알려만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바디가 끝나기 전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 쓴다라는 건데요.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또 여기다가 document.write 라고 해서 자, 바디에 끝나는 위치에 작성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마지막쯤에 새로 작성한 형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에 배치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바디에 가장 마지막에 써 있죠. 이 아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태그를 이용해서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p 태그를 이용해서 또는 뭐 다른 원하시는 태그가 있다면 해당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네. 그럼 잘 들어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좀 희한하게 스크립트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써있게 되어져 있죠. 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헤드 안에 들어가는 건 도큐먼트 라이트에서 쓰시면 바디에 H1이 시작하는 곳 이전에 쓰이죠. 바디에 끝나는 곳에 작성한 아이는 말 그대로 얘보다 뒤에 쓰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헤드 안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작성의 주석은 요게 한 줄 주석이라고 하죠. 헤드 내부에 작성한 코드는 바디 요소의 요소가 생성되기 전에 작성하므로 문제가 뭐냐? 바디 요소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 소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먼저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즉 바디 요소가 먼저 구현이 된 이후에 스크립트 코드가 작성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기능적인 것만 쓰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바디 얘네들이 먼저 구현이 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어떤 스크립트 기능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스크립트가 먼저 구현이 되면요
얘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느리다고 인식이 돼요. 자, 그래서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인지가 되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는, 자, 스크립트는 CSS1은 완전 다르게, CSS1은 다르게 내용이 존재해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처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p 태그에다가 글씨 색깔을, 자, 붉은색으로 썼다 칠게요. 그러면 이 내용은 헤드가 먼저 뜨기 때문에 스타일을 먼저 쓴 거잖아요. 먼저 썼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p 태그가 나중에 구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p 태그는 해당하는 내용에 맞게끔 색깔이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동작을 해요. 하지만 스크립트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안 그래요. 얘네들은 H1에다 뭘 해? 라고 해도요, H1이 존재하지 않으면 H1이 없는데? 장난하니? 왜 나한테 약 올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스타일은 p 태그에 빨간색 칠해. 그러면 없는데? 알았어, 그럼 p 태그가 들어온 순간 내가 빨간색 칠해줄게. 이렇게 하지만 스크립트는 p 태그 없는데? 없으니까 내가 할 일 없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아이죠. 행동이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보편적으로는 이 스크립트 태그가 먼저 쓰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먼저 쓰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당장은 여러분들한테는 스크립트를 먼저 쓸 일은 일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아이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쓴다 그러면 스크립트의 제일 마지막에 쓰겠죠. 자, 웹문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며, 자, 바디의 요소를 읽은 후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끝에 들어간 아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위에서는 요 속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쓸게요. 자,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라고 쓰고요. 도큐먼트 닷 get 엘리먼트 by 태그 네임 h1 하고 0이라 쓸게요. 자, 뭐가 되게 복잡하죠? 자, h1은 앞에 빼먹었네요, 제가. 자, 그러면 h1에다가 뭘 할 거냐면 스타일 점 글씨 색깔을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뭐 한 거냐면 CSS 상으로 얘기하자면 H1에다가 글씨 색깔을 이런 색깔 주세요 라고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열심히 제가 썼지만 굉장히 단순한 저 CSS상의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아이를 거쳤습니다. 결과는 나왔느냐?
짜잔, 아무것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A 태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li에다 써보면 되겠죠. 띡띡 li. 그럼 바뀌었느냐? 전혀요. 똑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헤더 안에 들어간 스크립트는 li라고 하는 i에다가, 이름 h 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li라고 바꿀게요. 자, li라고 하는 i에다가 써라고 명령했지만 사실상 이걸 쓴 시점에서는 li가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li가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니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서 제가 어디에다가, body에 끝나는 지점에다가 써봅니다. 색깔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색깔만 다르게 썼지 소스 코드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밑에서 쓴 건 사실은 뭐예요? 위에 존재가 하게 된 시점에서 작성한 거니까 동작을 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매우 단순하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웹 표준은 뭐예요? 모든 각 언어별로 문서를 뭐해라? 분리해야 한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 규칙이에요. 컨텐츠를 분리해라,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HTML 문서와 CSS와 JS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사용을 해요. 결국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봤던 어느 걸 이용하셔도 관계없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긴 합니다. 왜? 스크립트라고 쓸 거거든요. 이때 요 내부에다가 뭘 쓰는 게 아니고요, src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src가 우리가 하는 건 이미지 src 할 때 쓰는 거, 비디오나 오디오 소스 태그 안에 src 하는 것처럼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외부로. 위치를 어디다 쓸 거니? 글쎄, 나는 빠져나가서 JS라는 디렉토리 안에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두 가지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src 디렉토리에 여기 있는 JS001 JS 파일 insert.html 똑같이 이름을 부여를 해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단 HTML이 아니라 JS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src 속성으로 만들어 주시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지만 이제 이 사이에,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사이에서는 그 어떠한 글자를 사용하셔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주석을 쓰시든 아니면 뭐 도큐먼트로 쓰시든 관계없이 얘는 내부적으로 쓰는 기법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only, 무엇만 src로 불러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서를 만들려고 하겠죠. 생성. 자, 첫 줄은 CSS와 똑같습니다. 해당하는 파일의 이름을 써주시는 거죠. JS 안에 들어있는 src 안에다가 작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주석은 아까 보셨던 한 줄 주석 슬러시 2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CSS 여러 줄 주석 슬러시 별표 별표 슬러시 똑같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것 때문에 오해하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주석을 이렇게 여러 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단 줄이 바뀌는 순간 끝자 그냥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 역할을. 그래서 여러 줄 주석자를 많이 쓰시는 분도 많은데, 문제는 이 여러 줄 주석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위아래로 다시 내가 여러 줄 주석을 만들어야지 하고 사용을 하시면 전혀 동작하지 않습니다. 에러로 납니다. 얘가 풀어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표시의 주석이 아니라 어떤 주석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쓰실 때는 한 줄 주석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가 그 내용의 통째로 주석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 여러 줄 주석을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JS에서는 캐릭터 셋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고요. 결과를 확인하시면 결과는 이렇게 테스트라고 내용이 나타나게 돼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때 한 가지의 기능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우시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헷갈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큐먼트 라이트를 굉장히 이상한 아이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바로 펑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자, 펑션이 뭔지 모르셔도 당장은 괜찮습니다. 펑션에다가 저는 테스트 fn이라는 이름 하나 붙여보고요. 뒤에다가 소괄호에 중괄호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모양이. 이때 끝에 있는 이 중괄호를 어떻게 도큐먼트 라이트를 감싼 형태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는요,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동작하지 않아요, 일단. 왜 동작하지 않냐면, 얘는 스탠바이 상태예요. 복잡한 거 없이 그냥.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 여기다가 뭐 insert script 이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괜히 자, 어디다 쓸까? 자, 여기다 할까? 자, 버튼 태그 하나 만들게요. 자, 타입 하고요. 버튼. 자, 버튼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냥 온 클릭 근 뭐해라 테스트 fn 이렇게 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여기서 그냥 띡 이게 다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여기 클릭하면 테스트 fn 요 이름을 가진 애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 시행하세요. 동작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권장하지 않냐면 얘는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요 표현 자체가. 왜 자바스크립트를 HTML 태그 안에다 써요? 이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기다가 스타일 해가지고 글씨 색깔을 샵 0F0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CSS를 태그에다 직접 쓴 거잖아요. 매우 잘못된 행동인 거죠. 아주 과거형인 거죠. 네.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뷰나 뭐 리액트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쓰는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요. 스크립트 내부에서 이렇게 쓰게끔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고요. 스타일도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내용상에서 아까 뭐 했냐면 스크립트에서 마지막쯤에 li에다가 색깔 주는 거 제가 아까 했었잖아요. 보여드리려고. 자, 보십시오. 코드에 색깔 바뀌는 부분 확인해 볼게요. 찍어보면 보이시나요? 스타일은 컬러가 딱 써있죠? 이렇게 쓰지 말랬는데 매우 잘못된 코드를 쓰고 있군요. 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넣어? 이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전 얘기를 하죠. 태그에다가 스타일 넣은 적 없는데요. 그럼 아까 그거 뭐냐?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면요 인라인 스타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F12 눌러가지고 결과만 보고 아 인라인 스타일을 지금도 쓰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된 것들은 전부 다 차후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다른 추가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지, 본디 HTML과 CSS는 자기들 고유한 기능 그대로 동작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을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어디서 작성하는지와 그 다음에 인라인 스크립트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아직은 뭐 펑션이 뭐고 도큐먼트 라이트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